여러분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만 약 100명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팔자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사업가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사주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오늘 그 차이를 만드는 진짜 요인을 하나씩 짚어드릴 건데요. 여러분 사주에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사주팔자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사주팔자는 여러분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기둥마다 글자가 2개씩 붙는데요. 위에는 하늘 글자, 아래에는 땅 글자가 들어가죠. 하늘 글자는 총 10개, 땅 글자는 총 12개가 있거든요. 이 둘이 짝을 이루면 하나의 기둥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 60가지가 됩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해보죠. 여러분 스마트폰 비밀번호 있잖아요. 4자리 숫자 비밀번호죠. 각 자리에 0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가 엄청 많거든요. 사주도 비슷합니다. 4개의 기둥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 정해져 있고 그게 전부 곱해지면 총 51만 8,400가지가 나와요. 50만 가지가 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 인구가 약 5,110만 명입니다. 이걸 51만 8,400으로 나누면 약 100이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정확히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만 약 100명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걸러야 할 게 있습니다. 사주가 같아도 남자와 여자는 10년 단위로 찾아오는 큰 운의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같은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나와 진짜 같은 운명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약 50명 정도가 되죠. 50명이요. 꽤 많죠. 그런데 실제로 이 50명이 다 같은 인생을 살까요? 아니죠. 실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데요. 태어난 날도 시간도 같으니까 사주가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언니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나중에 심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동생은 한국에서 자랐는데 무당이 됐어요.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거죠. 명리학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오래된 틀이 있습니다. 사주의 4기둥을 나무 한 그루의 일생에 비유하는 건데요. 첫 번째 기둥인 연주는 뿌리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린 시절을 뜻하죠. 두 번째 기둥인 월주는 싹이에요. 자라나는 청년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둥인 일주는 꽃이죠. 가장 활짝 피는 장년기,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인 시주는 열매예요. 내 인생이 맺는 결실, 노년기를 나타내죠. 이게 바로 나무 한 그루의 일생입니다. 같은 씨앗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땅에 심기느냐, 어떤 비를 맞느냐, 어떤 바람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죠. 아까 그 쌍둥이 자매처럼요.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심긴 땅이 달랐고 결국 전혀 다른 꽃을 피우고 다른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같은 사주를 가진 이 50명, 정확히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 명리학에서는 이걸 가르는 변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변수는 크게 3가지예요.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변수는 환경입니다. 출발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서울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과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잖아요. 부모의 경제력, 교육 환경, 심지어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까지 이런 것들이 인생의 초기 방향을 잡아줍니다. 비유를 하나 해보겠어요. 같은 품종의 씨앗 2개가 있다고 해보죠. 하나는 햇볕 잘 드는 화분에 심기고 하나는 그늘진 골목 틈새에 떨어졌거든요. 둘 다 자라긴 합니다. 근데 초반에 뻗는 속도나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주가 같다는 건 씨앗이 같다는 거지 심긴 환경까지 같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이걸 솔직히 인정해야 하죠.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마치 모든 게 사주로 설명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태어난 환경이 만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사주의 한계가 아니라 사주가 작동하는 조건이에요. 같은 사주라도 어떤 토양 위에 놓이느냐에 따라 싹이 트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환경 때문에 억울했던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변수. 여기서 갑자기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진짜 딱 맞는 비유죠. 물리학에 이중슬리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전자를 두 개의 템이 있는 벽을 향해 쏘는 실험인데요.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전자가 파도처럼 퍼지면서 줄무늬 패턴을 만들죠. 그런데 누군가 관찰하기 시작하면 전자가 갑자기 딱딱한 공처럼 행동하면서 완전히 다른 패턴을 만들거든요.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사주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사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선택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당신은 사업운이 강하다고 알려주면 그 사람은 창업에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직장운이 좋다고 들으면 안정적인 길을 택하겠죠. 사주라는 정보를 인식한 순간 내 선택의 방향이 바뀌고 결과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이미 정해진 답안지가 아닙니다. 여러 갈래가 그려진 가능성의 설계도에 가까워요. 어떤 갈래를 선택하느냐는 결국 나의 자유의지인 거죠. 같은 사주 50명이 전부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변수.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결핍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까 사주에는 하늘 글자가 총 10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주팔자는 8글자죠. 네 기둥에 하늘 글자가 하나씩 4개, 땅 글자가 하나씩 4개. 그런데 하늘 글자 10개 중에 사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 4개뿐이죠. 무조건 빠지는 글자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구조적인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물 에너지를 나타내는 글자가 사주에 아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돈복이 없다고 풀이하죠. 근데 여기서 반응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역시 나는 돈이랑 안 맞는 팔자야 하면서 포기해버리고요. 다른 쪽은 오히려 그 빈자리를 의식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재물을 향해 움직이죠. 이걸 일상에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 책이 가득했던 아이는 책 읽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었던 아이가 도서관에서 눈이 번쩍 뜨이면 오히려 더 미친 듯이 읽기도 하죠. 없었기 때문에 만났을 때 폭발하는 겁니다. 결핍이 오히려 동력이 되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도 이걸 뒷받침해주죠. 재물 에너지가 없는 사주라도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인생의 큰 흐름에서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평소에 결핍을 인식하고 준비해온 사람은 그 흐름을 꽉 잡습니다. 특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표현력이 좋은 구조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했던 사람은 그 큰 흐름이 지나가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사주에서 빠진 글자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료 만세력 앱이나 사이트에서 사주를 뽑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빠진 글자가 곧 여러분의 숨겨진 동력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도 팔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환경이라는 출발선, 인식과 선택이라는 자유의지, 그리고 결핍을 대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차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팔자가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팔자가 좋은 사람들, 명리학에서는 이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명리학 용어로는 식상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힘이에요. 표현력,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밥벌이 수단이 다양합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걸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걸 시도하거든요. 연예인들 사주를 보면 이 에너지가 활발한 경우가 정말 많죠. 화와 목의 기운이 같이 살아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힘이 강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에너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타이밍이 들어옵니다. 사주에는 10년 주기로 바뀌는 인생의 계절이 있거든요. 봄이 올 때도 있고 겨울이 올 때도 있죠. 그리고 모든 사주에는 내 몸에 가장 부족한 영양소 같은 게 있거든요. 내 사주가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기운이죠. 이게 딱 맞는 계절에 들어올 때 준비가 된 사람은 확 피어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계절이 와도 몰라보고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팔자가 좋다는 건 단순히 좋은 카드를 들고 태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꾸준히 써왔던 사람이 좋은 계절을 만났을 때 터지는 거죠. 씨앗을 심어둔 밭에만 봄비가 의미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심리학에서도 거의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긍정심리학 쪽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왔어요. 그래서 나온 공통점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아요. 감정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모든 걸 설명하려고 집착하지 않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런 질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세 번째, 사람을 과대평가하지 않죠.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이런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망도 적고 관계가 오래가죠. 네 번째, 자기 리듬을 지킵니다. 남들이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자기 속도를 유지하거든요. 유행을 쫓지 않고 자기 박자대로 살아가죠. 이 4가지를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팔자 좋은 사람의 특징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사주에서 오행의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리듬을 지킨다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꾸준히 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동양의 명리학과 서양의 심리학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왔는데 도착한 곳은 같았던 거죠. 결국 성격이 팔자라는 말, 이게 그냥 속담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30대 후반 여성분이 오셨는데 사주를 펼쳐보니까 재물의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명리학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8글자 어디에도 안 보이는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분 경제적으로 고생하셨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분은 원래 회사에서 콘텐츠 기획 일을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주말에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죠. 자기 안에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분이었거든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정말 강한 사주였죠. 그런데 이분이 인상적이었던 건 자기 사주에 돈복이 없다는 걸 일찍 알았는데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퇴사하고 1인 브랜딩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입이 회사 다닐 때의 절반도 안 됐으니까요. 근데 40대 초반에 10년 주기의 계절이 바뀌면서 재물의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시기인데 이분은 이미 밭을 갈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계절이 오자마자 입소문이 나면서 기업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사업이 크게 뛰었죠. 재물의 기운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라 오히려 그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반응이 더 강했던 겁니다. 상담이 끝나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주에 돈복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남들처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찾게 됐다고. 이 한마디가 결핍에 대한 태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오래 유지해온 태도의 결과라는 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나와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만 약 100명 있습니다. 근데 그 100명이 전부 같은 팔자를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3가지였죠. 내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내 안의 빈자리를 어떻게 대했느냐. 팔자가 좋은 사람은 환경 탓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걸 원동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남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만의 박자를 걸었죠. 사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확정된 각본이 아닙니다. 어떤 악기를 들고 태어났는지 알려주는 악보에 가깝죠. 같은 악보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사주에서 빠진 글자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죠. 그 빈자리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고요. 댓글에 요즘 고민과 성별, 생년월일시 남겨주시면 한 줄풀이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죠.